강나리는 오랜만에 강한서 부부의 집을 찾았다. 올케, 내가 반찬 좀 해왔어. 우리 한서 잘 챙겨야지. 김영은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감사해요. 근데 냉장고가 꽉 차서. 강나리는 바로 냉장고 문을 열어 음식들을 꺼내더니 이건 다 버려. 한서 입맛에 안 맞아.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박명자가 부엌으로 들어오며 거들었다. 그래, 나리 말이 맞다. 한서는 어릴 때부터 입이 까다로웠잖니. 영은은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켰다. 결혼한 지 1년, 이 집은 여전히 강나리 세상이었다. 저녁 식탁에는 강나리가 준비한 음식이 가득했다. 자, 한서야. 내 좋아하는 장어구이야. 올케는 이런 거 해줄 줄도 모르잖아. 강나리가 젓가락으로 장어를 집어 한서 그릇에 올렸다. 김영은은 아무 말 없이 밥을 뜨고 있었다. 강한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누나, 영은이 요리 잘해. 지난번 갈비찜 진짜 맛있었는데? 라고 변명했지만 강나리는 코웃음을 쳤다. 갈비찜? 그건 내가 레시피 알려준 거잖아. 박명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나리가 요리 손맛은 인정이지. 우리 한서가 평생 누나 덕 보고 사는 거야. 영은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다. 영은은 손에 물을 묻히며 대답했다. 나도 하루 종일 일하고 왔어요. 설거지는 같이 하면 안 될까요? 강나리는 눈살을 찌푸렸다. 올케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편하게만 지내려고 하나 보네. 한서가 힘들게 일하는데 이런 건 해줘야 하는 거 아냐? 그 순간 거실에서 듣고 있던 박명자가 목소리를 높였다. 영은아, 나리가 말하는 게 틀린 거 없어. 며느리는 집안일로 점수 따는 거야. 영은은 입술을 깨물며 이 집안에서의 자신이 식구가 아니라 하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은은 설거지를 마치고 손을 닦으며 거실로 나왔다. 강나리는 이미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웃고 있었다. 올케, 이따가 거실 청소도 좀 해. 먼지가 너무 많아. 영은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오늘은 좀 피곤해서 내일 하면 안 될까요? 강나리는 휴대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말했다. 그럼 내가 한서한테 얘기할까? 네가 결혼하더니 변했다고. 그 말에 영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 집안에서는 신우이의 말이 곧 사실로 굳어지고 그 결과는 언제나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왔다. 강나리는 일부러 늦게 들어와 현관문을 쾅 닫았다. 어머, 올케 혼자 있었네. 한서는? 영은이 무심히 대답했다. 저녁 약속 있다고 나갔어요. 강나리가 비웃듯 웃었다. 아, 그 예쁜 후배? 지난번에 같이 밥 먹던 거 봤는데 정말 잘 어울리더라. 영은의 젓가락이 멈췄다. 형님, 그 얘기를 왜 저한테 하세요? 에이, 그냥 말한 건데 왜 그렇게 예민해? 사람들이 오히려 예민하면 있는 일 같다고 생각한다니까. 그 순간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왔다. 영은아, 너는 한서 바쁘면 좀 이해해. 형님 말대로 남자 사람 친구도 이해하는 게 요즘 며느리야. 영은의 심장은 쿵 내려앉았다. 이 집은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작정한 듯 보였다. 강나리가 소파에 들어누운 채 휴대폰을 보다가 큰 소리로 웃었다. 아올케, 이거 봐봐. 한서랑 그 후배가 찍은 사진이래. 어쩜 이렇게 잘 찍었대? 영은이 소파 옆으로 다가가 휴대폰을 잡아보려 하자 강나리는 슬쩍 뒤로 빼며 입꼬리를 올렸다. 아, 올케는 이런 거 보면 기분 상하니까 안 보는 게 낫겠다. 그때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와 한마디 거들었다. 그래, 영은아. 남자는 사회생활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야. 너무 집착하지 마. 한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두 사람의 말은 겉으로는 걱정인 듯 했지만 영은의 가슴속에는 칼날처럼 박혔다. 영은은 침대 끝에 앉아 휴대폰 속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봤다. 사진 속 한서는 후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었다. 그 순간 방문이 열리고 한서가 들어왔다. 뭐해? 아직 안 자? 영은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다. 오늘은 또 무슨 모임이었어? 후배랑 그렇게 다정하게 찍을 만큼 재미있었나 보네. 한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직장 동료야. 누나가 갑자기 불러서 간 거야. 나리가 케이크 상자를 들고 들어왔다. 올케, 내가 좋아하는 후배가 한서랑 사진 찍어달라길래 찍어줬어. 근데 올케는 질투 안 하지? 영은은 억지 웃음을 지었다. 왜 내가 질투를 해? 남편이잖아. 나리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음을 지었다. 그치, 근데 그 후배가 그러더라. 한서 오빠가 진짜 다정하다고. 올케보다 한서랑 잘 맞을 것 같다고도 하던데. 그 말에 영은의 손이 떨렸다. 한서는 괜히 목을 긁적이며 시선을 피했다.
거실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그때 박명자가 부엌에서 나와 상황을 훑어보았다. 아이고, 무슨 일로 이렇게 분위기가 싸늘해? 나리가 먼저 웃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제가 농담 좀 했더니 올케가 좀 예민하게 받아서요. 박명자는 나리 쪽으로 다가가 그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다. 나리가 워낙 사람을 웃기는 재주가 있잖아. 영은이도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 말고 좀 유하게 받아들이면 좋겠네. 영은은 억지로 웃었지만 속에서는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이 집에선 내가 항상 예민한 사람으로 보이는구나. 한서야, 내일 시간 어때? 헬스클럽 새로 등록했는데 너랑 같이 가면 재미있을 것 같아. 영은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요즘 한서씨 회사도 바쁜데 운동은 나중에 하고 말하자. 나리는 바로 말을 잘랐다. 운동이야말로 스트레스 푸는 거지, 올케. 그리고 내가 한서 챙기면 올케도 편하잖아. 한서는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글쎄, 시간 좀 봐야 하는데라고 얼버무렸다. 그날 저녁 한서가 퇴근하자 강나리가 다시 나타났다. 동생아, 오늘 수영장 가자. 스트레스 풀어야지. 영은이 끼어들자 강나리는 부드럽지만 날카롭게 말했다. 올케, 한서 건강 챙기는 게 나쁜 일이야? 영은의 속이 서서히 끓기 시작했다. 영은은 그 웃음이 이상하게 불편했다. 마치 둘만의 대화가 이미 몇 번은 오갔던 것처럼 느껴졌다.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던 영은의 귀에 나리의 목소리가 들렸다. 한서야, 오늘 오후에 내 친구들 모임 있어. 너도 같이 가자. 다들 너 얘기 들었는데 직접 보고 싶대. 영은이 고개를 들며 물었다. 친구 모임에 왜 한서씨가 가야 하죠? 나리가 웃으며 대꾸했다. 아니, 다들 한서를 궁금해하잖아. 게다가 후배 중에 사업하는 친구도 있는데 같이 얘기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한서는 망설이다가 뭐 잠깐 얼굴만 비추고 올게 라고 말했다. 영은의 속은 서서히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자꾸만 둘이 단짝처럼 보이는 이 상황이 견딜 수 없었다. 카페 한쪽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테이블. 나리는 환하게 웃으며 한서를 소개했다. 얘가 우리 막내 동생 한서야. 그때 단정한 원피스를 입은 여우 같은 후배 지수가 다가왔다. 아, 한서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수는 한서 옆자리에 자연스럽게 앉으며 팔꿈치를 그의 팔에 스쳤다.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한서는 어색하게 웃었지만 지수는 잔을 들어 그의 잔과 부딪혔다. 우리 이렇게라도 인연이 됐으니 앞으로 자주 봐요. 오늘 아주 즐겁더라. 왜 그렇게 붙어 앉아 있었어? 한서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다. 뭐가 문제야? 그냥 나리 누나 친구잖아. 그냥 친구? 내가 보기엔 눈빛이 장난 아니던데. 영은의 말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 한서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네가 예민한 거야. 괜히 사람을 의심하지 마. 그 순간 거실 한쪽에서 나리가 팔짱을 끼고 등장했다. 올케, 사람 참 의심 많네. 내가 괜히 데려온 거 아니잖아. 동생 인맥 넓히려고 그런 건데. 영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이 집에서 자신이 점점 고립되고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한서씨, 어머니 말씀 그냥 흘려듣지 좀 말아요. 매번 비교당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한서는 소파에 기대 앉아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다. 올케니까 챙겨주는 거지. 나리 누나가 워낙 잘하잖아. 괜히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영은의 눈빛이 흔들렸다. 예민한 게 아니라 누나가 우리 사이에 계속 끼어드는 게 문제라고요. 한서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누나는 가족이야. 나까지 불편하게 만들지 말자. 그 말에 영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부러져 버렸다. 영은이 약속 없이 들렀다가 창가 쪽에서 웃고 있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한서와 그리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나리였다. 나리는 한서의 팔을 가볍게 잡으며 말했다. 이따가 시간 되면 헬스장 같이 가자. 요즘 체력 떨어졌잖아. 한서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운동도 좀 해야지. 그 순간 영은의 발걸음이 멈췄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두 사람의 다정한 모습이 마치 부부처럼 보였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신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영은은 식탁 앞에 앉아 멍하니 물컵을 만지작거렸다. 한서가 씻고 나간 사이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을 꺼내 들었다. 낮에 찍은 카페 창가의 한서와 나리. 두 사람의 표정과 거리감이 너무 익숙해서 더 이상 오해라고 믿을 수 없었다. 이건 그냥 신우이의 장난이 아니야.
영은은 낮게 중얼거리며 눈빛을 날카롭게 세웠다. 그동안 참아온 모든 불편함과 모욕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내려졌다. 이제 그녀의 반격이 시작될 차례였다. 봉투 안에서는 사진과 문자 내역이 쏟아졌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수영장 사진, 다정하게 주고받은 메시지. 이건 오해야. 강한서가 황급히 변명했다. 오해? 나를 바보로 알아? 이런 게 오해야? 영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강나리가 억울하다는 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냥 동생을 챙긴 거야. 올케가 잘 못 챙기니까 내가 나선 거고. 그게 챙긴 거야? 아니면 빼앗으려 한 거야? 영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표정은 결연했다. 순간 거실 공기는 숨이 막힐 만큼 무거워졌다. 이제 알겠다. 영은은 손에 쥔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던졌다. 강한서가 다급히 손을 뻗었지만 영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동안 참아온 건 가정을 지키고 싶어서였어. 하지만 더는 못하겠다. 강나리가 비웃듯 말했다. 그래서 뭐, 나가겠다고? 그래, 나갈게. 그 대신 내가 당한 모욕과 상처 끝까지 갚을 거야. 영은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 순간 강나리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강나리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영은 쪽으로 다가왔다. 올케, 그 입 좀 조심하지 그래? 나 가만 안 있을 거야. 영은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가만 안 있으면? 더 좋지. 네가 한 짓 모두 세상에 밝힐 기회가 생기니까. 강한서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렸다. 그만해. 너희 둘 다 미치겠어. 하지만 이미 방 안은 숨막히는 전운으로 가득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만이 이 집안의 균열을 확실히 알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강나리가 자주 다니던 모임 단체 채팅방이 요란하게 울렸다. 나리씨, 이 기사 뭐야? 누군가가 올린 링크에는 강나리의 직장 비리와 얽힌 폭로 글이 적나라하게 올라와 있었다. 그 순간 방 한쪽에서 조용히 커피를 마시던 영은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강나리는 손이 덜덜 떨렸다. 이게 말도 안 돼. 누가 이런 짓을. 그날 저녁 거실에 앉아 TV를 보던 박명자의 표정이 굳어졌다. 뉴스 속 자막에 강나리 직장 비리 연루 의혹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지나갔다. 나리야, 이게 무슨 일이냐? 박명자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강나리는 눈물을 훔치며 대답했다. 어머니, 저 정말 아니에요. 누가 절 모함하는 거예요. 영은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사람은 언젠가 자기가 뿌린 씨앗을 거두게 돼요. 순간 박명자의 얼굴이 굳어지며 시선이 영은에게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당황과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눈치챈 듯한 불안이 스쳤다. 올케, 내가 그랬지. 강나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회사 안에서 나 험담하고 다닌 게 올케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꼴 당한 거 아니야? 박명자가 눈을 크게 뜨며 강나리를 막았다. 너의 오해일 수 있잖아, 참아라. 영은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사실만 말했을 뿐이에요. 형님이 제 남편 뒤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다 알게 될 거예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강나리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스쳤고 박명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한 채 입술을 꼭 깨물었다. 강나리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냥 나는 한서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었어. 영은은 냉정하게 웃었다. 사랑이라면 뺏는 게 아니라 지켜주는 거예요. 형님이 한 건 질투와 욕심뿐이었죠. 박명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돌렸다. 나도 나리 편만 들었던 게 잘못이었구나. 강한서는 굳게 입을 다물고 조용히 영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영은의 눈가에는 오래 참아온 눈물이 번졌다. 이제 우리 가정을 지킬 차례예요.